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항상 먼저 베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져주면서 살고 있을까? 다들 착하게 살라고, 베풀면서 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착한 사람에게 세상이 착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좋게 대하면 좋게 돌아올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착하면 이용당하고, 참으면 더 밟히고, 웃어주면 만만하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을 미워하라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는 법,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법,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되돌려 놓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년이라는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쌍년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 선을 넘어올 때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때로는 살아남는 방법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덕이 되려면 상대도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덕이 없는 자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겸손하라고, 양보하라고, 참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한 가지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상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전제 말입니다. 나만 겸손하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참는 관계는 겸손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나를 갈아넣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 받아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한번 그 기준이 자리 잡히면 나중에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서운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잘해줘서 기뻤던 게 아니라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선을 그을 때 갑자기 차가워졌다느니 예전 같지 않다느니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못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속으로만 상처를 삭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터집니다. 한꺼번에 터지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터져서 내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까지 참고 맞춰줬던 사람들이 곁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퇴계 이황 선생은 수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자는 남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상대에게도 제대로 된 관계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빈 상태에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버린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의 무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이 가볍고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만만해 보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더라도 한 번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의 무게가 그 사람의 무게가 됩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한 번 꺼낸 말은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긋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을 긋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눠주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쓸 것이 남지 않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되지만 거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함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해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계속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도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내가 한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힘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덕이 있는 자와는 깊이 사귀고 덕이 없는 자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삶의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지 미덕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좋아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호구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갈등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아니, 더 심한 경우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배려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사람은 이미 진작에 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고 기다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잡고 언젠가를 기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살면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상대도 좋은 말을 돌려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친 말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무지함입니다. 상대를 보고 내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나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존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아는 것,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거절을 잘 못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패턴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이 낯설고 거절하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낯섦입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거절해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쌓이면 나는 달라집니다. 한국의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참는 것의 미덕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하지만 참지 말아야 할 것까지 참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것을 참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참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분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시당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참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끊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관계 안에서 이미 혼자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관계 속에서 혼자인 것보다 진짜 혼자가 되더라도 나를 바로 세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내가 나를 제대로 세운 다음에야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나를 호구로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해주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관계가 끊길까봐 억지로 잘해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상대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느낍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내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밟으려는 사람,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끌려다닐 것인지 당당하게 설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살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도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만은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호구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싫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사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순종하면 인정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참으면 잘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살아가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내 의견을 말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내가 잘해줬을 때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안 해주면 서운해합니다. 더 해줘도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조건 없이 주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인간은 쉽게 얻을수록 소중함을 덜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퍼주는 것은 상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적절히 어렵고 적절히 귀한 존재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인가? 상대는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로 따져야 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값집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한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10사람보다 훨씬 귀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쓸쓸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관계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 관계도 정리해야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지쳐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를 소모하면서 남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를 거절해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쌍년이라는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당한 여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여자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물러서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착함과 당당함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착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고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대부분은 그냥 참습니다. 이미 해왔으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는 이유로 억지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 여기서 선을 그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신호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불편한 느낌이 왔을 때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라는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음엔 안 된다고 해야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번 한 번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됩니다.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이번 한 번만이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작정하고 한 번은 거절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거절하고, 상대가 서운해해도 거절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져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이 구조를 흔드는 시작입니다. 한 번 해보면 압니다.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오래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면 더 건드리고, 내가 화를 내면 피해자처럼 굴고, 내가 참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때로는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상대는 흥미를 잃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연습,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느라 정작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잊고 삽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짜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아닌 남의 기대에 맞춰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삶은 아무리 남들에게 잘 보여도 내 안이 텅 빕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남의 삶의 조연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면 곁에 있던 몇몇 사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이용하기 편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선을 그어도 곁에 남습니다. 나를 도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당당해져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길이 결국 진짜 관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장 거창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 한 가지를 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한 뒤에 드는 불편한 감정도 그냥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그리고 나를 지켜야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